시장은 10조 달러인데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했으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팬데믹, 코비드-19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친환경 분야죠.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환경 산업 분야가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가 약 한 3%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도 한 3%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 결국에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국내와 해외를 봤을 때 공통적인 건 환경 산업 육성이 되고 있다. 친환경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친환경 정책 부분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외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이 환경 부분은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국내가 좀 아쉬운 게 대부분 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미만이 되는 규모에 있는 기업들이 한 70% 이상이 전부 국내고 나머지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해외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죠.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바이 어메리칸 액트라는 이제 법령이 있죠. 자기 나라의 것을 구매하는 그게 이제 미국 법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국 내 제조사의 물건을 생산된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외국으로 수출하면은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외 시장은 어쨌든 친환경의 이 카테고리 사업 분야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 우리가 긴급한 물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의약품이든 또는 진단 쪽이든 EUA라고 해서 긴급 승인이 막 들어오고 있고 긴급 승인을 해주죠. 빨리 이제 물자들을 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각 국가의 정부라든가 기관에서 이런 조달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물자 부분에서 이런 보건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B2G 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이런 그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제품이 좋고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살 때가 뭐가 수요가 있는지를 모른다거나 하면 그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글로벌 기술 사업화라는 단어가 제품 기술만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제품과 기술이 같이 믹스가 돼서 기술도 수출하고 또 제품도 수출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요 공급이 그런 기술에 대한 니즈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는 게 저희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좀 나는 게 뭐냐면 기업체들이 해외로 이제 수출하고 싶은데 이제 마스크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 진단키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허가가 없는 거예요. 해외 주문은 오는데. 근데 인허가를 따려고 하면은 보통 6개월, 심지어는 긴 거는 뭐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기존에 좀 저희가 이제 인허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해외 인허가를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품이 만들어져서 인허가를 하면은 그 수출할 때 인허가를 하면 늦어진다. 그 수출하기 전부터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인허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랬던 이제 그 기업체들 관련된 수출을 한 지난해까지 제가 한 1,200만 불 정도를 했어요. 가축 분뇨를 이제 안에 이제 수분 조절제를 넣어서 이제 그 유기비료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기업체들과 가면 그 일급부터 그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보람을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버려지는 그 악취,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악취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 자체가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그런 버려지는 어떤 그 자원들을 축분 같은 거를 다시 이제 자원화 시켜서 그것을 이제 또 유기비료화 시켜서
기업체는 기업체 수출을 또 보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그 유기비료를 가지고 그쪽 현장에 있는 어떤 또 기업체들은 다시 작물을 재배해서 또 그게 사람에게 다시 가서 이게 좋은 것들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제 했던 최근까지 그 사례가 좀 있고요. 글로벌 마케팅이 이제 핵심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얘기가 있다면 B2B보다는 B2G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그 B2G라는 시장이 크게 보면 한 10조 달러 정도 돼요. 전 세계 매년 10조 달러 굉장히 크죠. 달러입니다. 뭐 이 정도인데 저희가 갖고 가는 프로테이지 0.02%도 안 돼요. 그 시장이 엄청 많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B2G 시장을 어떻게 좀 진입을 해야 되냐. 근데 우리 한국에서의 정부는 대체적으로 다 B2B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B2B에 대한 수출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죠. 좋습니다. B2B. 근데 B2B와 B2G를 같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2G 해외 공공조달에 들어가려면 벤더 등록을 해야 돼요. EPC 때 벤더 등록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 국내 아까 EPC 업체라든가 해외 EPC 업체에 벤더 등록이 돼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정보력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키워드에 하나는 남아야 될 수 있다라는 주요 포인트는 해외 공공조달 쪽으로 그린 에너지 사업 파트가 초기 창업이든 아니면 30년 들어갈 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IPO 기업이든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0.02%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프로테이지거든요. 시장은 10조 달러인데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도약을 하시는 어떤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꿈을 갖고 아무도 안 했으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저는 이쪽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형태죠. B2C, B2B, B2G는 아이템은 환경, 그린 에너지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리치마켓을 찾아내는 것.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법령과 규제와 기준을 알아야지 그쪽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기업체분들이 시장조사 처음에 하면은 시장조사 왜 해요? 발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분야는 시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은 규제라든 기준에 따라서 이 수익이 생기냐 안 생기냐잖아요. 두 번째, 저희 제품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걸 얼만큼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거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다. 해외 마케팅 쪽은 약간 긴 호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항상 좀 급합니다. 부지런하고 빨리 부지런해서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게 뭐 어느 국가는 느린 국가 어느 나라는 빠른 국가 아니라 딜이 형성돼 갖고 아까 B2B가 됐든 B2G가 됐든 절차가 길어요. 우리나라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어려운데 해외라는 시장을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좀 길게 호흡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스텝 바이 스텝 대신에 좀 차별화되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 사업에 무엇을 지원을 받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잘 좀 체크해서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